깊은 숲속에서 울려 퍼지는 늑대의 울음소리는 오랫동안 인간에게 공포와 긴장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곁에는 늑대와 같은 뿌리에서 태어난 또 다른 동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바로 개입니다. 늑대는 어떻게 인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써내려간 긴 공존의 역사입니다. 약 3만 년 전, 인류는 여전히 사냥과 채집을 통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늑대는 숲과 초원에서 무리를 지어 사냥하며 인간과 같은 먹잇감을 노렸습니다. 두 무리들은 경쟁자였으며 서로에게 위협적인 상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늑대가 인간과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늑대들은 인간이 버린 뼈와 음식을 얻기 위해 불빛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 불은 다른 맹수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안전지대였기 때문에 굶주린 늑대에게는 매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그들을 경계했지만 곧 늑대의 예리한 감각이 자신들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늑대의 날카로운 청각과 후각은 외부의 위협을 먼저 감지했고 울음소리는 침입자를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늑대와 인간은 서로 아주 작은 이익 교환을 시작으로 공존의 길을 열었습니다. 사람 곁에 남을 수 있었던 늑대들은 대체로 온순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개체였습니다. 이 늑대들은 인간과 가까이 지내면서 점차 성격이 변했고 인간을 덜 두려워하며 먹이를 기다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늑대들이 번식해 나가자 인간 곁에 적응한 특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은 늑대가 개로 변화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시베리아와 유럽의 고대 무덤에서는 사람과 함께 묻힌 개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와 함께 묻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독일 보노버카셀 유적지에서는 약 1만 4천 년 전 인간 2명과 함께 매장된 개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개가 단순한 도구나 사냥 보조자가 아니라 고대인들에게 이미 사냥 동료이자 가족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개는 인간과 함께 사냥을 돕고 밤에는 낯선 소리를 감지해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을 하며 점차 동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개의 외형은 늑대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몸집은 작아지고 귀는 짧아졌으며 꼬리가 말리고 눈은 둥그러졌습니다. 이른바 유아적 특징, 네오테니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체가 되어도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있는 개의 모습은 인간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늑대는 잘 짖지 않지만 개는 소리로 의사표현을 하며 집단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친밀감을 표현하고 인간의 눈을 바라보며 신호를 이해하는 행동은 늑대보다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외형과 행동의 변화는 개가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적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개는 인류가 길들인 최초의 가축이었습니다. 소나 말보다 먼저 인간 곁에 자리 잡은 친구였습니다. 사냥에서는 예리한 감각과 민첩한 움직임으로 든든한 동료가 되었고 밤에는 짖으며 경계 역할을 맡았습니다. 농경 사회가 시작되자 양과 소를 지키는 목축견으로 마을과 집을 지키는 경비견으로 북쪽 지방에서는 썰매를 끄는 운반견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반려견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개의 역할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활약한 군견 마약이나 폭발물을 찾아내는 탐지견,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 환자 곁에서 위로를 주는 치료견까지. 개는 시대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함께하며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유전적으로 늑대와 개는 99% 이상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늑대는 무리 안에서 철저한 서열을 따르며 여전히 야생의 본능을 지닌 포식자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개는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개는 인간의 눈을 바라보며 감정을 읽고 손짓과 시선을 이해하며 말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늑대와 개를 갈라놓은 본질적인 요소였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늑대와 개의 교배로 태어나는 울프독입니다. 울프독은 늑대와 개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며 외형은 늑대와 거의 흡사하지만
성격과 행동은 개와 비슷한 면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처럼 두 종이 교배에 번식 가능한 후손을 남긴다는 사실은 늑대와 개가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만 울프독은 성격이 불안정하여 반려견으로 기르기에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늑대와 개가 유사하지만 결국 인간 곁에 남을 수 있었던 동물은 개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은여울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가축화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온순한 여우만을 선택해 번식시킨 결과 세대를 거듭할수록 성격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외형까지 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귀가 처지고 꼬리가 말리며 털 무늬가 다양해진 것입니다.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손길을 좋아하고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현하며 강아지처럼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개의 가축화 과정이 단순한 길들이기가 아니라 유전적 변화와 진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류의 문화 속에서 늑대와 개는 서로 다른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늑대는 두려움과 고독의 상징으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유럽 신화 속에서 늑대는 위협적인 괴물로 등장했고 동화 속 빨간 모자의 늑대처럼 교활한 악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문화에서는 늑대가 아이를 키운 은혜로운 동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신화의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암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 로마의 시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반대로 개는 충성과 우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일본의 하치코 이야기는 개의 변치 않는 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비롯한 충견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며 개가 인간과 맺어온 깊은 정서적 유대를 보여줍니다. 또한 문화권마다 늑대에 대한 상징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늑대가 교활함과 위협이 상징이었고 북미 원주민 사회에서는 늑대가 영적 안내자이자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늑대와 개는 인류의 상상력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며 자리해왔습니다. 오늘날 늑대는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사냥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슴과 같은 초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해 숲의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늑대가 사라지면 초식동물이 지나치게 늘어나 숲이 황폐해지고 이는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실제로 늑대를 다시 도입한 뒤 생태계가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슴 개체수가 줄어들자 식생이 살아났고 강의 흐름까지 바뀌며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늑대가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자연의 순환을 지탱하는 핵심 동물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개는 인간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약 10억 마리의 개가 살고 있으며 반려견 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개는 인간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동반자로 자리 잡았지만 무분별한 품종 개량으로 인한 유전병 문제와 유기견 문제 같은 사회적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늑대에서 개로 그리고 인류의 친구로 이어진 여정은 단순한 동물의 변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온 공존의 역사였습니다. 늑대는 자유를 선택했고 개는 인간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인류의 삶을 바꾸었고 오늘날 우리가 개와 함께 살아가게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 곁에서 꼬리를 흔드는 개 한 마리의 모습 속에는 수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걸어온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더욱 깊은 존중과 애정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꼬리를 흔드는 개가 떠오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